고양이들 개질이 발생한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질병이었어요. 원인을 찾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콩음료 수지를 사료의 원료 속에 첨가를 했어요. 엄청난 독성을 띠더라. 근데 이 사료관리법이라는 것이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관리법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네, 반갑습니다. 박순석 동물 메디칼 센터 대표원장 박순석입니다. 올 3월부터 어떤 특정 사료를 먹어서 고양이들 개질이 발생한다. 이 개질이라는 것도 수의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질병이었어요. 신경, 근육 경증. 결국은 신경과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니까 CPK 수치가 급속히 상승하면서 고양이가 기력이 저하되고 비틀거리면서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는데 그 사망률도 매우 높았어요. 집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한 전례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요인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수의사들도 이 원인을 찾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불안해진 집사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러한 사료나 원인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기를 원하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정보들을 좀 종합적으로 모으고 원인체를 분석해놓은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서는 어느 사료입니다. 명확히 직시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의 고지는 필요한데 자칫 언급했다가는 해당 회사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감안해서 볼드모트 사료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해리포터에 보면 너무나 두려운 존재. 그 명칭을 부르기만 해도 죽을 수 있다는 캐릭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볼드모트 사료로 어떤 제품들을 명시하는 순간 경고의 수준이 아니라 마치 사실이냐, 사실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지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동물들에 대한 사료 독성 문제는 과거에도 사례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4년도에 중국에서 생산했는 동물 사료들 속에 멜라민 수지를 첨가를 했어요. 심지어는 어린이 분유, 중국산 분유 파동도 멜라민 수지 파동이었죠. 식기, 접시 만드는 멜라민 성분이죠. 근데 이 콩음료 수지를 사료의 원료 속에 첨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지를 첨가하면 단백질의 질소 함량이 높아서 그 당시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질소 함량이 높으면 고급 단백질이었어요. 그 당시 과학으로서는 멜라민 자체가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보고가 없었어요. 동물 실험에다 사용해보면 비뇨기 외에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았거든. 결국은 언제 밝혀졌느냐면 2007년도 11월 때 되어서 캘리포니아 수의과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니만 사료 속에 첨가되어 있는 시아누르선하고 이 멜라민 수지가 결합을 하니까 엄청난 독성을 띠더라. 결국 2014년에 되었어야 그 명확한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내었죠. 그 외에도 2014년에는 유럽에서도 사료를 먹은 개들이 거대 식도증이 일어났어요. 어떤 특정 성분들이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킨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한 말초신경증에 의해서 식도의 수축 활동이 형성이 안 되니까 거대 식도증이 발생한 거였죠. 2014년도에 미국에서 살모넬라 균이 혼합된 사료의 리콜 문제라든지 2016년도에 포장지 중에 철분이 많아가지고 철분이 위장염을 유발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제품들이 리콜된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반려동물 사료를 만드는 사료 제조 관련법은 국내 사료관리법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료관리법이라는 것이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관리법이 아니라 첫 번째 법의 목적이 축산업의 성장과 여러 축산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도와주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복지보다는 사료를 생산하거나 그 사료를 이용해서 수익을 가지는 사람을 위한 법이죠. 또 기존의 축산물 관련 사료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그러한 사료들을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사료의 위의 기준을 반려동물 사료도 따르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따져볼까요? 소와 돼지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원래 수명은 한 10년 이상, 돼지 같은 경우는 한 15년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축산업에서 소와 돼지는 최소량의 사료를 먹여야 원가가 줄어들죠. 그리고 가장 적당하게 살쪘을 때 판매를 해야 되겠죠. 이게 축산 사료의 기본 룰이에요. 반려동물은 그렇지 않죠. 얘가 평생 동안 먹어도 오히려 나이 들어서도 생길 수 있는 질병까지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는 게 반려동물 사료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내 사료가 대표적인 외국 브랜드에 비해서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수의사들이 봤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료 회사는 생산 제조 능력도 중요하지만 생산되고 나서도 수년 이상 추적 연구라 그러죠. 이러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유통되는 과정이나 또는 유통기한이 1년이든 2년이든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도 남은 제품들을 다시 성분 검사라든지 위해 여부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연구와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또 수의사들도 참여해서 같이 연구하다 보면 누구든지 인정하는 사료로 수출길도 열릴 것 같아요. 다행히 몇 해 전부터 국내 반려동물 사료 관리법에 대해서 별도의 반려동물 사료 관련 규정을 만들자는 정책을 제정하다는 노력은 있어요.